프리랜서 컬러. 네. 이게 되는데 지금 화면이 검은색 나오는 게 이 화면에 잡히는 게 아니라 부정형 화면에 잡히는 제 화면이 없나요? 이게 제가 이제 고정을 해놓긴 했는데 제 거 지금 여기 접속 중인데 네. 화면이 이렇게 이게 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 화면을 고정으로 해놨는데 호스트 갖고 오기가 해보세요. 화면 비디오 출력, 호스트 갖고 호스트 IT랑 똑같은 아이디로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제 아이디, 이거는 부장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추천을 드렸어요? 어떻게 추천? 네. 또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 그, 그다음에, 귀하신 시간 내서 대표님 주시고 있습니다. 밴드 사운드 인터넷에 그때 수라쟁이 주시고요. 거기다 오늘 일단 금전적인 부분을 꼭 하는 거는 이거예요. IT비에서 최근에 저희 직원을 채용된 신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일 또 2명이 면접관들이 있어요. TO가 올해 TO는 아니고 이제 내년도 TO인데 저희가 5명을 총으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체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이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준비를 안 했어. 왜 자료를 준비를 안 했나요? 그죠? 너무 뻔한 이야기죠. 엄청 뻔한 이야기, 참 이야기였어요. 인터넷에서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 회사고요. IT 회사에서 정말 작은 벤처기업입니다. 이동만 하면 2년 정도 됐고요. 최근 이번에는 IT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손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IT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가장 많은 회사의 수가 이제 소기업이 있고요. 기업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있고 중형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어요. 물론 매출과 인원수에 따라서 비례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디에 해당되나 제일 큰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분산 부산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울산에 하나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용인수지구에 있고 다음 달에 요거 부산에 갑니다. 따라했는데 세 군데가 있고 공주에 있는 데는 이제 R&D 센터로 전되어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에너지 사업 쪽에 공공기관 SI를 맡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의료 행정 시스템을 교육으로 만들어서 딱히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 힘들거나 돈이 안 되지 않아요? 돈이 안 인간은 돈을 좀 많이 주죠. 근데 왜 대통령은 돈 많은 것 중에서 왜 공공 쪽에 에너지나 의료 사업 쪽 시장을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표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내가 보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의 영역이 아니고, 에너지와 의료 쪽에 문제는 생겨. 쉽게 말해서 이제 에너지 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제가 국가연구 프로젝트의 IT 총괄을 맡고 있거든요. 총 금액은 한 350짜리고 5년간 국가에서 중요 기관들이 모여서 대구시에 82만 평의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스마트 시티를 디지털 트윈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스마트 시티에 VPP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부터 비롯해서 베누스 박스를 가지고 EHP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원을 선순환하면서 그걸 토큰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개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제 전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돈은 작지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냥 프로그램 이야기고요. 실제로 왜 그랬냐면 제가 사업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간피고 왔어요. 인양기업을 했어요. 배우 자동차도에서 우리나라 국지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인비난하고 했는데 왜 하기 싫냐? 갑자기 하기 싫었다. 그때 하기 싫었다. 제가 공공기관이나 어려운 쪽에 가보면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적대도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리베이스를 주거나 적대를 해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하기 싫으면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기업을 찾아다 보니 너무 그런 쪽에 트러블이 나다 보니 제가 공공연구이고 공공연구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건축 쪽과 보유 쪽을 하나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이제 본심일 거야. 그걸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하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없겠지만은 그냥 어떤 거죠. 뭐 돈 얼마 줘요? 또는 진짜 야근해요. 진짜 요즘에도 촬영해요. 촬영 안 한다면 회사에서 쫓겨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취업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25세 미만 부분, 대부분 25세 미만. 제일 미래가 밝으신 분. 자, 27세 미만, 7세 미만. 30대 이상. 아이고, 통 계시네. 일단은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이력서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도 받고 기업들도 받고 그러면은 사람을 뽑는 데가 그냥 많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하고 작년에는 취업이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취업이 안 되냐? 그거 되게 궁금하죠. 작년에는 솔직하게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경우. 나는 치마만 들으면은 나는 사귈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진짜 그랬어요. 학원만 나오면은 난 무조건 뽑는 또 돈을 많이 주고 작년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뽑아봤었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에는 보지도 듣지도 않고 실력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사람을 뽑았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강남이 메카였지만 지금은 판교가 아닌 메카거든요. 근데 판교에서 어, 카카오톡도 지금 인원정지 들어간 거 아시죠? 인원정지 들어가고 다들 이제 인원정지 들어가고 기존에 뽑았던 사람을 내보내고 있어요. 물론 또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취향대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작년 연봉보다도 조금이 연봉이 내렸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작년인 경우까지 들어간 사람 연봉이 굉장히 높은 연봉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연봉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뽑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회사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어,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IT 지금 여기에 어쩌면 한 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은 이 30명 중에 40 이상까지 IT를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될까? 실제로 어, 통계가 아니고 사회에서 보면 지금 1년, 1년 내에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고 1년 내에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IT를 포기하시는 분이 30%예요. 바로 무조건 포기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10명 들어오면 1년 이내 퇴사를 하는데 어, 우리 회사가 힘들어서 물론 힘들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이제 그만두고 연대가.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달 말에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어디로 가냐면 생산직으로 노래하더라고요.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했던 직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원래 영어 강사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영어 강사로 본다고. 둘 다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0%면은 약 9명은 전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40%가 반영인데 그만둡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40%가 그만두고요. 나머지 30% 여기에서 10명 내외가 IT로 공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30% 10명 내외에서 이제 그걸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내 이야기는 될 테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일 테니까 자 내가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성공하냐 지금 여러분들은 IT비라서 졸업하고 무조건 번듯한 회사만 들어가면 되느냐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60이든 70이든 계속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억대 연봉 받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연구소장 자리 가고 좋은 차 타고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고 사실 이거거든요. 이 IT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돈을 받으면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평생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인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시작점에서 꼬여버리는 경우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여기서 이력서 지금 지원하신 분이 있으세요? 어느 회사든? 아무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 질문.
나는 어떤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지원을 해야 할까? 여기서,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자, 거꾸로, 기본적으로 그 IT에서 보면은 형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 에이전시, 그죠? 웹 에이전시라는 SI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SM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회사를 구분하면 이 다섯 가지 구분이 되거든요. 무조건 이 다섯 가지 구분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냥 딱 하나 여러분 시장이 있지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을 보니까 어, 이력서를 조작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들어왔는데 신입이잖아요. 3년 차고 좀 인정을 해줘도 되겠냐. 이런 데는 면접보다도 바로 나오죠. 분명히 있어요. 뭐 5년 차로 당신은 해도 되겠냐. 이런 데 있거든요. 국내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차를 속여가지고 고객사한테 돈을 받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럼 능력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연차다. 연차가 높은 사람인데 경력자다. 이런 데들이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데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이 다섯 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웹 에이전시, 그 다음에 SI, 그 다음에 SM, 솔루션, 서비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술을 그냥 단순하게 웹에 대한 자바 기술을 배웠어요. 일단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돼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잘 하고 그거 많이 바꾸게 하는 건데 일단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들어가서 그 중에서 1%는 성공합니다. 1%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가 세 반이 있는 클래스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그거는 확률 게임이 성공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과 내가 평소 같은 거 좋은 데 다니다가 한국 도입하고 살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세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 10%.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명이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두 명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냥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7명이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전직을 받거나 일을 했거든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 아까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갈 때 그냥 아무 학교나 아무 학과에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앉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력서를 쓸 때 기본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세요. 이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웹 에이전시가 뭐 하는 데인지, SI가 뭐 하는 데인지, SM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 회사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데잖아요.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서비스, 나는 햄버거 팔기 싫고, 나는 이런 햄버거 하기 싫고, 그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들어. 근데 지금 제가 IT비에서 다른 학원에서 이력서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면은, 그거를 물어봐요.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 보면은, 한두 명 빼고는 그냥 무차별 지원이에요. 일단 입사 배제하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일단 중요하죠. 학교 와서 똑같은 거죠. SI가 좋으면 SI로 가든지, 그 다음 SM, 시스템 매니지먼트로 가든지, 시스템 매니지먼트로 가든지, 뭐 서비스 쪽, 뭐 백민이나, 뭐 쿠팡이나, 서비스 쪽으로 가면 서비스로 빠지든지, 솔루션으로 가려면 솔루션을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선택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때, 일단은 내가 사업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 사업에 맞춰서 이력서를 준비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력서를 준비하면 쓰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사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를 다 뽑아야 돼. 자, 단어의 인지 능력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G마켓, 롯데 홈쇼핑, 그다음에 옥션,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렇게 보면 NC소프트는 다른 사업군에 속하죠. 그죠? 이것처럼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이력서를 낼 때는 먼저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회사에서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보면은 ERP 회사에도 내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에도 이력서를 내고 아무튼 일단 하나 걸려라. 잘안 걸려요. 생각만큼. 문제나 생각만큼 잘안 걸려요. 카카오에도 내고 우선 SDS도 다 내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뭐가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쇼핑몰 만들고 싶지 않은데 쇼핑몰 안 여러분들 졸업 작품 하시죠? 저희 회사는 의료 사업하고 에너지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한 1분 만에 면접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에서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입사한 계기, 그러니까 지원한 계기가 뭐가 됩니까? 네, 현재 제가 자기가 간호사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 간호사로 있는데 피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거를 가고 싶었는데 어 일단은 용어라든지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단지 나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워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합격. 잘 다니고 있어요. 6년째 잘 다니고 있어요. 당신은 여기에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은 대답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배웠던 기술은 자바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거나 도서 구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여행 커뮤니티를 보통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쇼핑몰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럼 바로 안녕히 가세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뽑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들어와서 ERP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이 사장이면 현대자동차의 면접을 보러 와서 저는 미래의 꿈이 파일럿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뽑을 사람이 있을까요? 설사 들어갔는데 자기는 비행기가 너무 좋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회사 오래 못 다녀. 그렇다면은 여러분 중에서 ERP 회사 이름 알고 계신 데 있어요? IT 학원 다니고 있는데 중에서 ERP에서 그게 많죠. 아시는 데 있어요? 자, 보통 자, 이게 참 어려운 거든. 그저는 솔루션 회사일까, 서비스 회사일까? 맞습니다. 그저는 서비스 회사인과 동시에 어, 솔루션 회사이거든요. 근데 더존이 금방 말씀하실 때 ERP를 말했는데 더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더존은 ERP 회사 중에서 몇 등 정도 될까? 국내 기업 중 제일 큰 거. 국내 중에서 제가 메이저 중에서는 탑급이에요. 자, 더존은 기본적으로 회계 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어떤 구매팀이나 총무팀이 하는 금전적 일을 하다가 보니 그 중에서 ERP에 가지고 있는 게 인사, 재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다음 자재,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ER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에서는 그거는 ERP라고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RP 회사 중에서 등급이 낮고요. 예전에 여기 역삼동에 있었죠. 여기 캔디소프트. 그다음에 지금 신분영역에 있는 아웃라인, KT 비즈니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ERP에 들어가고 싶으면 ERP 회사 쭉 나열을 해가지고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력서를 내야 돼. 쇼핑몰 입사를 하고 싶으면 쇼핑몰만 내야 되고요. 그냥 단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고 단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SI를 할 때도 전공이 있고 전공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저는 그 컴퓨터공학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사실 이런 웹을 잘 몰라요. 웹도 잘 모르고 프로그램도 잘 모르는데 하나 전문적으로 했던 게 프로토콜, 엑스파 계산 일을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TCP IP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데이터 통신하는 프로토콜은 옛날 통신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토콜은 법률권에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그 상위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을 제가 주로 하다가 어, 언제 창업을 했냐? 2003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 2003년도에는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업체랑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 자본금. 자본금 얼마 이하면은 이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바뀌었다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해당 분야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분야 중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임 회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한교에 가면 결박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 회사도 메이저부터 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회사에 가보면은 솔루션 회사에서도 종류별로 있어요. 그럼 그 솔루션도 내가 가고자 하는 솔루션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를 벤처마킹하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지금 스킬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있고요. 근데 거의 스킬이 잘 안 될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듣고 들어가야 돼. 의지를 보여 공부를 해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사할 때 중요한 것 중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사장들이 싫어하는 면접할 때 저는 목표가 창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빠른 습득을 해서 충성을 다해서 빨리 창업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뽑아요. 실제로 그러신 분도 많아요. 목표가 창업인 분을 회사에서 왜 뽑을까요?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이면 말씀하는 게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력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서를 가지고 제가 논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력서를 굉장히 화려하게 적었을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이걸 들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력서가 과거의 이력서보다도 우리는 미래의 이력서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7년차를 한 명을 뽑았어요. 7년차를 뽑았고 여기 밑에 이제 팀원들을 붙였는데 팀원들이 되게 잘해요. 팀원들이 6년차, 5년차, 4년차들이 이 밑에 직원들이 사직서가 나오고 밑에 직원 팀은 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직서를 단체로 내냐 하니까 7년차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근데 이제 이게 나왔던 문제가
능력이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일을 내가 후임자가 되시면서 나는 능력이 야근을 해야 되잖냐. 그리고 왜 책임자 일을 후임자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열람을 해봤죠. 저도 처음에 뽑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있는 거예요. 7년 차인데 회사를 7번 옮겨 다니는데 물론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옮겨 다녔었을 때 한 번 옮겨 다녔었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3개월 좀 길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정도로 잡으면 2년 정도는 일을 안 했다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를 다닐 때 중간에 대입이 또 몇 개월씩 있는데 근데 결국은 7년 차인데 실제로 보니까 2년 차, 3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다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밑에 경력자보다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직이 왜 자꾸 생길까?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내가 원하는 사업 분야와 회사를 선택을 하고 회사가 마음에 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회사가 너무 즐겁고 보람되고 회사가 나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가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주 52시간? 주 52시간 아니잖아. 주 40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업무를 평범하게 하고 월급 안 밀리고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회사에서도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4등까지에서 회사 리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을 잘해야지 이직을 안 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그 회사를 사실 뒷조사를 모든 회사에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저희 회사에서 입사를 했다가 저희 회사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를 한 직원 중에서 카카오도 많이 갔고 좋은 데를 많이 갔고 지금 능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친구들도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회사를 선택할 때 저희 회사의 장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그 센텀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PC에서 네이버에서 센텀 인터넷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일단은 뭘 봐야 되는데 회사의 지분 수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의 재정 상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를 아까 차가공이가 회사 리스트를 모르고 내가 회사를 갈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회사가 좋든 말든 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뭔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회사에 보면 홈페이지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딱 하면 거기에 고객사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밑에 고객사 리스트. 일단은 그 고객사 리스트가 내가 프로젝트를 하든 내가 프로젝트를 안 하든 일단은 그 이름이 붙게 되면은 실제로 이력서에 그 이름이 붙었을 때 이직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병원이 서울대 병원, 그 다음에 보람의 서울대 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 일단은 이것만 듣잖아요.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다른 병원에서 저희한테 기술력이 있냐 없냐 질문을 안 해. 여러분들이 친구 중에서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서울대 박사를 나왔어. 뭐 멍청하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그런데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중에서 그럼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협력사 이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 웹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포인트 웹이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웹 에이전시가. 근데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를 적어놨었을 때 아무도 몰라. 그냥 아무도 몰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ERP 같은 경우에나 그 도종 같은 경우에는 회계 쪽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까지 우리나라 다 거기다 쓰거든.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갈 포트폴리오가 이 그룹이 정해지면은 하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절대로 못 갑니다. 한번 이름이 달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커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룹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룹을 선택을 하고 내가 크기 계산을 맞추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그러면 회사 리스트 100개를 구하고 상위 10개 중에서 안 될 것 같은 거 빼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될 거는 회사는 두 번째 문제고 회사가 가르치고 있는 거래처 파트너들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종 대회를 보고 이 정도 고객이면은 사실 그 회사가 돈이 많은 게 없는데 월급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내가 이 정도의 고객하고 거래를 하면은 실제로 상위에 있는 고객이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거 따져야 되겠죠. 뭐 따져야 되는지. 그럼 현재 따지는 기준은 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연봉을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연봉이 요즘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연봉부터 이야기가 합시다. 우선순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원 출신으로 나왔을 때, 어, 연봉이 3천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3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는 거 말고 사회가 3천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2,80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2,600을 줘도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제가 드릴게요. 일반 IT에서 일단은 중견기업을 뺍시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출액 700억 이상, 그 다음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 그분들은 그냥 말해서 다들 가실 거니까 우리는 100명 미만의 소기업에 50억 정도 미만의 기업으로 봤었을 때 인서울 기준으로 최고가가 현재 기준 3,400입니다. 현재 기준 최고가. 실제로 3,400이 넘는 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제니퍼 소프트라든지 수용도 딸려 있고 뭐 그런 데들이 있어 파주에 있는데 그런 데를 일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SI나 웹 에이전시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상위 그룹이 3,4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정도가 3,700 정도 됩니다. 실제로 IT에도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데가 3,000에서 3,200이 가장 추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명 미만의 소기업인 경우에는 2,700입니다. 그러면 최저가가 2,700에서 3,400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뭐 금액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그 입사를 98년도에 했었을 때 제가 그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두 군데가 합격을 했었어요. 삼성 SDS하고 벤처기업이라는 데 두 군데를 했는데 제가 삼성 SDS를 포기를 하고 벤처기업을 했어요. 조건이 더 좋아서. 그때 제가 받았던 게 98년도에 석사 기준으로 2,400을 받았거든요. 2,400 받고 오피스텔 제품. 근데 우리 선배 때는 훨씬 많이 받았어요.
제 때가 왜 그러냐면 그때가 IT 학원에서 학원생들이 나오면서 이게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떨어질 때 그렇게 보면은 한 15년 동안 월급이 거의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어, 3천 기준으로 사실은 제일 많이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가 틀립니다. 서울은 3,200 기준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경기는 3,000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1, 200여 대학 부분이 예민하다고 보시면 절대로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천만 원이 되든 4천만 원이 되든 5천만 원이 되든 저는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승폭이 지금 상승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느냐의 문제지 이게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성공하는 데는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한 10에서 12년 정도인데 이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한 7년에서 8년 대신에 그게 있어요. 돈만 주면 나는 이것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만들어주고 쇼핑몰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나는 쇼핑몰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SI도 하고 SM도 하고 이런 데보다는 약간 전문적인 회사에 들어가시는 게 미래적으로는 좀 좋고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저희도 모르겠고 프로그램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프로그램에서 막 공부하고 낙수하고 될까요? 어림없어요. 1, 2년 차 때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저희 회사에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제가 건축공학과 나왔냐. 왜 건축공학과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내고 내가 의대 사람이냐고. 제가 뭐 의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전부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뭐 대화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 쪽에 가보면 그게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 단순 홈페이지 만드는 경우에 여러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연봉의 상승에 상대폭은 무조건 주어지기 때문에 40대부터 또 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이 작년에는 거의 3,400억 기준으로 대기업이 4,700, 3,800에서 100억 하니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연봉이 좀 많이 다운되고 저희 쪽에 입사 지원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작년에는 제일 많이 입사 비율이 3,400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 2,800이 제일 많아요. 왜 이렇지? 그래서 이제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만족 못한대. 그럼 이런 게 좀 단점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T가 야근 많이 해요. 야근 많이 할까요? 주말 근무할까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야근을 시키면 야근을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철야를 시키면 철야를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주말 근무를 시키면 주말에 근무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것부터 선정해놓고 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야근하고 주말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병원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진료 예약이라든지 진료 결과를 보고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려고 해요. 1년 동안 만들었어요. 오픈을 무슨 요일과 해야 될까요? 평일에 시스템 이틀 동안 다 죽여버리고 진료 예약 안 받고 서울대 병원에서 무조건 금요일 저녁 6시에 문 닫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문 열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시스템이. 그 사이에 데이터 옮기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대표님 절대로
주말 근무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못한다면은 그만둬야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납품 기간이 빠듯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 40시간 이상 되는 부분은 전환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대체 휴일이나 대체 쉬는 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로서 그래서 이제 선임자분이 좀 힘들어하죠. 신입분들 들어오자마자 5시 50분 되면 가방 싸고 6시 땡하면 집에 가버리거든요. 옛날엔 눈치 봤어요. 요즘 눈치 안 봐요. 그냥 바로 가버려요. 실제로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도 7시, 6시 반 정도 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는 IT에서 그런 부분은 좀 보장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어, 문제가 이거죠.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입사하면 감금이 돼요. 감금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뭐 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부를 해버리면 야근이 되기 때문에 집에 보내야 돼요. 근무시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은 공부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공자도 많고 날라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자기가 학원에서 나와서 입사 지원해서 와봤는데 너무 편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그래서 진행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잘 쉬다가 이게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전공자하고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1년 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트러블이 나요. 일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데 상하급자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거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참고 다녀요. 그럼 참고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참고 다닌 건지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못한 사람 때문에 참고 다닌 건지 그래서 옛날에 했던 모든 사람하고 지금의 있던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변형이 될 거야.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야근과 그건 없는데 특수성은 있어요. 특수성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저희는 그 공공기관하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회의를 다 못 마쳤는데 6시간 집에 가버려 공무원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조건 회의를 해요. 그거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영어는 회진이 아침 8시에 돌고 저녁 6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절대로 회의가 안 돼요.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7시 이전에 아침에 보든지 아니면 저녁에 봐요. 병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무의 시간이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저희 회사에 와서 아침 7시까지 나오라고 여자분들은 막 5시에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회의하러, 미팅하러 다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작은 갈등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요즘은 저희 회사에서 충돌나는 건수대 간에 충돌나는 거. 여러분 중에서 나는 프로그램을 짜다가 GPT를 이용해 본 사람. 오, 맞네요. 생각보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제 밑에 자문법 중에서 GPT를 자기가 결제를 하고 GPT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하고 이게 한번 대립이 생겼어요. GPT를 쓰기 많아. GPT를 왜 쓰세요? 모르는 거 처음에는 질문할 때도 없고 예, 질문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예. GPT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일단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신기술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안정성이에요. 24시간 360일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GPT라는 놈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한테 납품을 하는데 GPT는 학습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19년도. 네, 19년도까지 되어 있죠. 지금 23년도잖아요. 그렇다면 19년도까지 되어 있는 옛날 부분을 알려줬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이런 것이며 이게 선임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선임자는 빨리 그러면 선배님들도 할 때 구글링 하시잖아요. 구글링 하는데 그게 몇 년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대리값이 시대가 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질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GPT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GPT를 사용하면 한 달에 2만 5천 원 회사에서 내고는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마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할 때는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회사를 먼저 내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이 IT를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 입사할 수, 눈만 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를 안 해도 되니 아니죠. 맞벌이 해야 되죠. 근데 몇 년간 일을 못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회사가 돼야 되고 가급적인 면은 이직이 있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 가급적인 면은 그 다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무슨 거짓말이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나이를 말씀했잖아요. 저희가 30살에 과장이 있거든요. 21살에 과장이 9년차에 과장을 잘 알아요. 21살에 여직원이 들어와가지고 30살이 됐으면 과장이죠. 근데 31살에 신입이 들어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21살이 한 달 쓰는 용돈과 30살이 쓰는 한 달 용돈은 틀리고 몇 년 있다가 결혼하고 쓰면은 용돈도 쓰는 돈이 틀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회사에 적응을 해서 내 연봉을 단계적으로 안 올렸는데 늦어지면은 어 나이가 좀 어린 분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연봉이 똑같은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못 버텨요. 남자들이 보통 못 버텨요. 돈이 필요해서 나이가 있다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아무리 빨라도 26이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고 전환을 하면은 30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실력과 경력과 나이와 연봉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고 어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들 서울대 나왔냐, 그 다음에 지방대 나왔냐, 사이버대 나왔냐, 이런 걸로는 일단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시택도 다 없앴기 때문에 석박사를 제외하고는 서울대나 지방 전문대나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일을 쉽게 보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회사의 위치, 왜 회사의 위치가 중요하냐면은 저희 직원 중에서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오래 다니는 힘들어. 그래서 회사를 어차피 그건 안 다닐 거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그 회사의 복지,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 그 회사의 기술 수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관점으로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냐 이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제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실력 보면 가까워서 가버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 버텨서 하이 그룹에 가버리고
이래서 저래서 이제 중간에 퇴사율이 옛날 같은 경우, 위에 사람은 대단한 거의 한 6년 미만에 있는 이 멤버들, 특히 2년 미만의 멤버들이 거의 퇴사율이 50%가 넘는 실성관. 이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기 근속자예요. 또 신입들이 이력서를 내는데 장기 근속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중간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때 준비를 안 해오신 분이 있어요. 본인 소개할 때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측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거의 면접에서 9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관심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고 나는 마음이 선량하고 부모님을 뜻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 실제로 그 회사에 관심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고 정신을 지켜놓고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면은 기술 면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두상 기술 면접을 하는 경우에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들은 어, 그 실기고사를 칩니다. 따로 잡아 프로그램을 짜게 만들어. 저희도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받아 했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10명 중에서 10명 다 못 하시더라고요. 숙제를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숙제도 알려줬는데 그 자리에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얼마나 팩트 있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지금부터 내 인생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회사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제외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회사에 와서 어, 아, 이 질문부터 할까? 소득 비중입니다. 제가 그 과가 무슨 과를 나왔냐면 불어불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석사를 어, 내 컴퓨터공학을 왜 불어불문을 나왔냐? 어,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 오락실을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돈을 안 주니까 오락실을 안 보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유치원 때부터 컴퓨터 학원 다녔어요. 컴퓨터 학원 처음에 오락하려고 거기 가면은 1시간 동안 공짜니까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컴퓨터 학원 다녀오고 프로그램을 갖다 봤었어요. 워낙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짜죠.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려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컴퓨터가. 그래서 선택했던 게 여자가 많을까봐. 그래서 여자가 가장 많을까봐 불후불문인데 불후불문을 갔는데 남자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잘 놀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제가 사이버 대학 1기거든요. 사이버 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사이버 대학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생겨가고 보고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컴퓨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컴퓨터 공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회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R&D를 하는 회사하고 R&D를 안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 면접은 딱 두 가지로 가져갑니다. 하나가 이분이 들어와서 한 달 이내에 투입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코딩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PL, SQL을 어느 정도 아는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알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바로 투입해서 바로 뽑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R&D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을 제가 질문한 상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SI 쪽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쪽은 아직까지는 학원에서 이번 안 받았을 거고 기업적 기술을 받았었는데 웹에서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상식을 꼭 갖춰야 됩니다. 이 상식은 뭐냐고 하면은 웹을 만들 때 솔루션을 몇 개나 쓸까요? 혹시 웹을 만들 때 써야 될 솔루션? 여기서 웹 에디터 만들으라면 만들 수 있으신가요? 웹 에디터도 솔루션이죠. 그죠? 자, 멀티파일 업로드 만들 수 있으신 분, 카카오톡 전송할 수 있는 분, 이제 솔루션이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 단위는 구매를 해가지고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회원가입 할 때 여러분들 회원가입 못 만드시는 분 없죠? 그죠? 회원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실명 인정을 해야 되죠. 실명 인정은 사이렌에서 실명 인정을 하거나 또는 OTP로 실명을 인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나이스 실명 인정을 하거나 뭐 실명 인정하는 방법 많죠. 그죠? 그 다음에 SMS 문자 인정을 하거나 그 다음 카드 인정을 하거나 또는 공인 인정도 인정을 하거나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디지털 워크라는 인정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못 던져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그냥 물어보면은 면접 때 물어봐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은 오라클밖에 몰라. 인플럭스라고 아시는 분, 사이베이스라고 아시는 분, 그럼 그건 좋아. 일단 자바 쪽을 하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여기서 원티어로 한다. 그러면 뭐 이중하는 걸 제외를 하고 왓스하고 웹서버하고는 분리를 보통 안 하고 로컬에서 같이 돌리고 그죠. 그러면은 어, 웹서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은 두 번째고 웹서버가 몇 가지가 있고 왓스는 어떤 게 있죠. 회사마다 틀린데 어떤 회사에서는 통캣을 쓰죠. 네이버에서 통캣 쓸까요? 뭐 카카오에서 통캣을 쓸까요? 대부분 다 웹로직이나 웹서핑이나 제우스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생소한 그거를 쓴다 안 쓴다를 떠나가지고 레진이다, 통캣이다, 웹서피어다, 제우스다 이런 종류가 있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왔으니까 그 웹서버인 경우에는 얘는 뭐 엔진엑스가 있고 아파치가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윈도우 서버는 설치를 하시죠. 그럼 뭐 리눅스를 여기서 하실 줄 아시는 분, 명령을 할 줄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식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식은 프로그램에서만 익히는 부분은 아니고 어,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 구글링 하면서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찾아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식이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니, 대화가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어, 실제적으로 공부할 거는 저는 OS 쪽, 그러니까 리눅스 쪽을 쓴다 안 쓴다를 떠나가지고 윈도우를 쓰더라도 리눅스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하든 웹을 하든 SI라든 뭘 하든지 간에 실제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그 졸업 증명서 뽑아보셨죠?
그러면 그거 졸업증명서를 뽑을 때도 두 가지가 돼요. 거기 나올 때 리포팅 툴이 나오거든요. 리포팅 툴이 슬립 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엠투 소프트라든지, 유비 리포트라든지, 이런 회사의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 위변조 감지를 하기 위해서 마크앤이라는 솔루션을 또 넣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를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다. 이 솔루션이 사이트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은 보통 조금 작은 사이트들은 한 4-5개 정도, 좀 대형 사이트로 가면은 한 20개 사용합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게, 이 미디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보면은 약 50개. 그리고 막 끌어서 본다면은 한 100개 정도는 전체가 다. 근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OS도 몇 개도 안 되고, DB도 몇 개도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사실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도 되게 편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떠난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 분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쓰는데 이 회사에서는 안 쓰는 게 있고요. 이 회사에서 쓰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안 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무한정 새로운 건 하지만 항상 이 회사 가보면 좀 지겹고 그것만 진짜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정확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만 사는 세상이거든요. IT는. 힘들어도 버티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힘들어도 버티는 사람이 4-5명, 10%인데 요즘에는 버티는 사람이 10%. 그런데 우리 회사에 가보면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경우는 간당하면 좋겠지만 체불인 경우가 남에 굉장히 많거든요. 체불은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회사 아니고는 2개월 체불하면 바로 퇴사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1년 동안 돈 못 받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어, 체불을 다시 극복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체불이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회사는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까 5월도 알아서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떨어지는 거 지금 당장에 못 올리잖아요. 그거는 의지로서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회사에 들어가서 좀 힘들 거예요. 능력이 좀 떨어지면 근데 버티면은 무조건 됩니다. 왜? 한 회사에서 그 이상의 기술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베이스에 올라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고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뭐 할만하다 시키면 시키는 거 다 만들 수 있다 정도 되면은 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버티는데. 네. 옛날처럼 욕은 안 하지만 눈치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해도 잘 안 되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기술은 아, 그 말씀드릴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되게 더 많은데 오늘의 요지는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력서는 이 IT 위에서 오시는 분들은 IT 위 이력서 있죠? 이 포맷이 다 똑같이 들어와요. 글자 표시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IT 위에 그 기술 능력 해가지고 HTML, 자바스크립트 좀 그건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자기에 있는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좀 추천을 드린다면은 순서 좀 바꿔 설명하는 게 지원 동기가 좀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으로 IT 미래 이력서는 지원 동기가 7번에 있거든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성장 입장이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기술 수준이나 지원 동기에 보는데 지원 동기가 도대체 왜 썼는지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좀 소설이 좀 많아요. 그 안에. 내가 개인사 관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의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 알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 지원 동기가 되게 힘들게 소설을 대부분 다 적어 놓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팩트만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지원 동기가 되거든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면 되고요. 기술이 부족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 적으면 돼. 물론 강의 엔트리급 회사에서는 그렇게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도 안 받고 정보 처리 기사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입사의 조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좀 중요하기는 해요. 정보 처리 기사가. 공공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급자, 중급자를 나누는 것에서 경력 4년 이상, 5년 이상 이 중급자고요. 그 중급자들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기준에는 입사 이후 4년 이내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면 돼요.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왜 학원생들한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중요하냐? 기능사는 따지 마세요. 안 봐요. 근데 기사는 왜 중요해요? 그럼 그거 안 보고 도대체 뭘 가지고 변별력을 여러분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보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스펙이 있는데 알바 스펙은 너무 많이 적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경험이 있다면 몇 개 정도는 적었는데 이제 알바를 막 20개씩 적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기술에서 자기가 뭐 데이터베이스 ER이라든지 뭐 화면 설계서라든지 이거 다부분 다 적어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할 거는 그거 아닐까 싶어요. 안 봐요, 솔직하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이 정도 가지고 돈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뭘 보냐면은 포맷을 봐요. 자, 번호를 하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다음 1 밑에는 1.1이 되고 1.1 다시 1이 되고 그러면 단위 떨어져야 되고 글자가 위에는 더 커야 되고 폰트가 작아야 되고 앞에 정렬 순서가 맞아야 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딱 그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에 보면은 문서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는데 오와 열과 심지어 차일자가 부모보다 머리가 조금 가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만 정리만 잘해도 이거를 평가를 못 해봤는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선임자들이 낼 때는 보면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문서 포맷을 시키진 않아요. 뭐 학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적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력서에 사진을 꼭 넣어주세요. 사진 안 넣잖아요. 전화 안 받는. 절대 전화 가면 정말 급한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사진을 안 넣는 경우들이 좀 있고 여자분들은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보통 전혀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사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진도 포샵하고 관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IT에서는 약간 그거는 있다라고 알고 계셔서 아직도 남성 선호사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젠더에 대한 부분이
남자를 좀 선호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부족해도 남자는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뽑을 때는 비율이 어떻기 때문에 7대 3 정도로 학생들이 여자분들이 높아요. 아무리 남자의 점수를 더 줘도 면접도 잘하지, 뭐 내용도 좋지, 결론도 좋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자기소개, 그다음에 지원 계획이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뻔한 거,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돼서 야근할 수 있냐고 하면은 한다고 하세요. 일단 들어가고는 봐야죠.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면접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야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했었을 때 회사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야근을 하고 출마를 했었으면 그만큼 대체율로 보상은 받아야 되잖아. 그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근로법의 기준에 되어 있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사실 회사에서도 어, 일단은 많이 꺼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더 이상 가면 지금도 너무 길겠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은 예상해서 혹시 이 이외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신 분 답변해 주실게요. 네, IT 연구하면서 촬영에 대한 어려움이 네. 실제로 보면은 학력 제한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들 같은 경우에도 어, 연구소들은 학력 제한이 있어. 진짜 R&D를 하는 연구소들은 학력 제한을 가지는데 거의 학력 제한이 없거나 그냥 그 사람 내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보면은 주대의 90%가 전형자하고 증상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보면 보도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술 같은 거, 기술이라면 구체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쓴다거나 API를 회사마다 틀리고요. 일단은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솔루션하고 특정 분야에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그걸 위해 일반적으로 SI나 웹을 할 때 보면은 돈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따라하는데 사실 저희는 솔루션이나 서비스 업종이 아니잖아요. SI 업종이잖아요. SI 업종이라는 거는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거 다 알겠죠?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어, 공공 같은 경우 전자정보 프레임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프링의 마이바티스의 오라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그런 언어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특정한 기준을 빼고 웹에서 쓰는 거는 C샵하고 ASP하고 파이썬, PHP도 있는데 이건 그룹이 틀려요. 이 그룹은 좀 틀려요. 사실 PHP로 가지고 억대 이상 프로젝트 만들어내기 좀 힘든 무시하는 건 아니고 힘든 거는 개수가 좀 틀려요. 아무래도 자바 쪽이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안 가려요. 저희는 PHP고 C샵이고 다 하는데 10개라고 두면은 10개 다 저희는 JSP고요. 100개라고 두면은 100개 중에서 1개가 파이썬, C샵이 한 3, 4개? 나머지는 근데 이제 저희가 5년 전에는 C샵이 대다수였어요. C샵이 거의 90%.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했던 산업동상부의 메인 시스템이 C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의 분당 서울대 메인 시스템이 C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C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산업안전부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이 자바로 전환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데이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97%, 8%가 자바의 그건데, 또 한 가지 그냥 틀린 부분은 뭐 자바에 마이너스 스프링 쓰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이중화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왜 왕서나 웹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PLSP를 그 페이지 안에서 쓰지 않습니다. 100% 프로시저 사용. 일단 이게 시스템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서 받는 부분이 법에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시큐어 코딩. 저희가 코딩을 만들어서 시큐어 코딩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큐어 코딩에 대한 검사를 해요. 안 되면 좀 자단씩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웹 접근성.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 퍼블리싱 웹 접근성에 딱 맞춰서 웹 퍼블리싱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모니터를 끄고 키보드만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 스크린 리더기로 해서 읽어서 음성으로 TXS가 들려야 돼요. 근데 포커스가 엄청나게 맞아 떨어져야겠죠, 움직이는 게.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중요한 거는 웹 취약점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의 해킹을 해가지고 모의 해킹에 했다라는 게 없어야 돼요. 서드 파일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그 해커들이 물론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SQL 인젝션이. SQL 인젝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특정한 영역에 에스트리크라든지 아니면 코딩문을 날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 미변도를 시키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페이지에다가 스크립트를 넣고 DB 커넥트를 하고 그 다음에 SQL 리스트를 하고 RS를 돌려서 보통은 뿌려주잖아요. 근데 위변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막는 기술도 있어요. 페이지에 막는데. 근데 요새부터 프로그램 대체할 거예요. 그냥 프로시저로 다 넣어버리면은 프로시저에서는 IPS 취입 장비 시스템에서 프로시저가 아닌 이상의 동작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프로시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저희가 샘플 소스를 드리면은 여기서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스가 다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스가 원소스가 아니고 소스를 다 분할해서 놓거든요. 들어가는데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알아놓으면 좋을 거는 SVN. 지금 SVN 쓰시는 분?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로컬의 머신에 하고 로컬 머신에서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내가 서버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손대면은 롯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테스트 서버에 얹고요. 테스트 서버에 얹고 그 데이터를 모두 다 최종 공개화를 SVN 서버에 돌려요. 항상 관리출에. 그렇게 해서 고객의 컨펌을 테스트 서버에서 오케이 나면은 운영기 실서버로 이전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딱 해버리면은 처음 보는 게 막 여기저기 막 나오거든요. 환경에서. 내가 못 봤던 처음에 어떻게 썼는데 여기서 갑자기 돈 주고 몇천만 원짜리 유료 버전 제우스 같은 걸 쓰질 않나. 막 서버가 막 분리되어 있고 이중화되어 있고 RAC 구성되어 있고 폴더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실상으로 나와서 보면은 작은 회사에 가보면 좀 편한데 저희도 작은 회사지만 그것보다 조금 위에요. 조금 위다 보면은 작은 회사에서는 아까 말했던 거는 지자체는 점검도 안 해요. 누가 몇천만 원짜리 만들면서 지하철 점검을 왜 해요? 돈을 몇천만 원 들여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조금 단위가 커지면은 이제 풀로서 해킹 공격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 있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는
병원 내 화이트 해커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해커가 직접 뚫어줘요. 우리 거를. 너네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해커가 직접적으로 시스템 막아주기도 하고. 병원에 그 정도 되는 그런 급에서는 그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회사에 따라서 쓰는 기술이나 틀린데, 뭐 무난하게 지금 학원에서 쓰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단지 회사에서 쓰는 안정화된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을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 차이는 있어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께서 그 이번 달에 수료한다고 제가 들었고, 사실 이제 제가 이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회 고객이 요구하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주를 줬는데 돈을 줬는데 제일 많이 신입 사원들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만들게 될까?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발주를 안 해도 내가 왜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갑질하는 게 나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해서 일단은 회사에 이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을 하려면은 내가 제시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그 제시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상위 레벨로 갈 때마다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말했던 스마트 시티 그런 베이스가 그 우리나라의 지라성에 대한 멘토들하고 같이 도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시 설계된 게 뭘로 나오는 엑셀로 나오고 정말 신기하게도 엑셀로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거짓말 아니고 절반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하거든. 단지 시간만 오래 걸려요. 자기의 뭔가 이상을 밑으로 주지 마세요. 그럼 언젠가는 보게 돼요. 힘들어도 뭔가 이상을 최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좀 두들기고 버티고 참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회사는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 진짜 낙오자가 많이 생겨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많이 뽑고 있는 거고 내일도 뭐 면접을 보겠지만은 혹시나 의료 쪽이나 에너지 쪽에 관련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만들고 싶다면은 학원의 담당자분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먼저 이력서를 먼저 받고 면접 볼 생각이 있고요. 현재는 뭐 내년도 키우니까 아직까지 이충원 인원은 4명은 있습니다. 4명은 있고 제가 그냥 다 같이 있는데도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오래 다니실 분들은 지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실력 없으셔도 됩니다. 단 에너지와 병원에 대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진료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진료 지금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딴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앞에 자기 프로필하고 지원 동기만 잘 적어 주셔도 저는 됩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그리고 성별 그다음에 학력 안 되고 그런 건 안 보고 딱 하는 저희가 광교로 이제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광교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안에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출퇴근이 너무 기니까 육체적으로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 의사 있으신 분들은 이력서를 내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도 같이 들었는데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하네요. 박수로 한번 더 감사해 주십시오. 이제 쉬시고